1일 올가을 들어 최악의 미세먼지가 관측됐습니다. 중국에서 유입된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비상이 걸렸습니다. 영주의 한 다국적 기업 협력업체 직원이 본청 직원에게 직장 갑질을 당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일부터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이 시작됩니다. 가을은 등산객이 많은 시기인 만큼 등산객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신라의 역사 문화와 첨단 기술이 결합된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의 독창적인 콘텐츠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요즘 바깥에 나가면 눈이 따갑고 목이 칼칼하신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미세먼지 맞습니다. 1일엔 올가을 들어 최악의 미세먼지가 관측됐습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11월 첫날 대구엔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후 12시 기준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56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습니다. 매우 나쁨 이상의 수준입니다. 미세먼지 주의보는 시간당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50 마이크로그램인 상태가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됩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도 올가을 들어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경북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을 나타냈습니다. 전문가는 중국 북부지방과 고비 사막 부근에서 생긴 황사가 중국에 머물렀다가 유입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황사 영향과 국외 미세먼지 영향으로 대구와 경북 지역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대구 경북 지역은 원활한 대기 확산 예상되어 보통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입니다. 농도가 나쁨 수준일 땐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들은 외출을 삼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KF80, 94 정도의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외출 후에는 인공 눈물이나 세안액으로 눈을 꼭 세척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을 불청객 황사가 찾아오면서 미세먼지 비상이 걸렸습니다. 헬로TV 뉴스 권수경입니다. 영주의 한 다국적 기업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직원이 직장 갑질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 본청 직원의 과도한 업무 지시와 폭언, 괴롭힘이 이유였는데요. 회사가 가해자에 대한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자 형사 고발과 함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전병주 기자입니다. 아마 하루라도 제 집에서 아무도 못 보는 하루라도 제 집에서 그냥 편하게 좀 자고 싶었어요. 근데 사과도 한마디 했냐? 사과 한마디 했냐? 날 괴롭힌 사람 얼굴이나 보자고 찾아가지고 농성을 하는데 한번 들여보내주지도 않아요. 협력업체 직원 A씨는 2달 전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본청 직원의 폭언과 괴롭힘이 이유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 본청 직원이 자신을 불러 손바닥을 때리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불러 업무를 복명복창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모욕감을 주는 겁니다. 손바닥 때리면서. 제품은 우리의 자존심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읽어라고 하더라고요. 크게 소리 내서 읽으라고 야 크게 하라고 크게. 품질은 우리의 자부심이며 벌벌 떨면서 공포심에 세 번 더 해. A씨는 본청 직원 B씨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B씨에 대한 아무런 징계가 내려지지 않자 형사 고발과 함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노동부에다 고소를 한 사건이라서 어느 정도는 진상조사를 해야겠기에 형식적으로 한 것 같아요. 했었던 업무에서 일단은 다른 부서로 전환 배치만 시키고 저는 징계도 아직 안 내려졌고요. 이에 대해 B씨는 갑질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사 역시 갑질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답변을 내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직장 내 갑질 금지법이 통과된 지난 7월 이후 한 달간 시민단체 직장 갑질 금지 119에 들어온 신고 건수는 1,700여 건에 달합니다. 하루 평균 100여 건입니다. 괴롭힘 유형으로는 업무 과다가 가장 많았고 욕설, 폭언, 근무 시간 외 업무 지시, 행사나 회식에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뒤를 이었습니다. 직장 갑질 신고가 이어져도 처벌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는 거지 어떤 근로자에 대해서 어떤 처분을 하라고는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면 그 사람도 결국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 이후에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직장 내 갑질 논란, 자체 규정 강화가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건조한 봄이나 가을철만 되면 산불이 났다는 소식 자주 접하실 텐데요. 특히 가을은 등산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기인 만큼 등산객이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특히 1일부터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이 시작되는데요. 등산하실 때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을철 등산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산을 오르고 내리는 사람이 늘어난 만큼 산불 위험도 높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경북에서는 가을철에만 36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피해 면적은 14헥타르에 달합니다. 또한 가장 큰 산불 원인으로는 등산객이 실수로 불을 낸 경우가 꼽혔습니다. 경북도가 가을철 산불을 줄이기 위해 1일부터 산불 방지 대책본부 운영에 들어갑니다. 각 시군에 있는 산불 감시원들은 수시로 순찰을 돌며 불법 소각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등을 점검하고 산불 진화대원들은 산불이 났을 때 가까운 건물로 불이 번지지 않도록 주변을 정리합니다. 지정되지 않은 등산로 170여 곳의 출입은 제한됩니다. 산불 방지 대책본부 운영과 함께 등산객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등산객이 이제 라이터, 성냥 또 이런 걸 두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일체 금지해야 되고 산에 갈 때는 불씨가 되는 거는 일체 소유를 하면 안 되지요. 산 입구부터 100m 반경 안에서는 농업 부산물이나 쓰레기 등 어떤 것도 태워서는 안 됩니다.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고 산 입구에서 100m 반경 안에서 소각행위를 할 경우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제로 산불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산에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불씨가 될 물질을 산에 가지고만 들어가도 과태료 10만 원. 산이나 산 인근에서 불을 피우면 30만 원이 부과됩니다. 산불방지 대책본부는 산불이 났을 때 직접 불을 끄려 하지 말라고도 당부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산불 끄다가 다치는 수가 많습니다. 대피가 제일 중요하지요. 사람 목숨이 제일 중요하니까 대피를 하고 그 다음에 119 산불 신고를 하면 됩니다. 1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는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신라의 역사 문화와 첨단 기술이 결합된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의 독창적인 콘텐츠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천과 울산, 전남 등 전국 지자체 곳곳에서 이를 배우기 위한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1300년 전 설화벌로 시간여행을 떠날 수 있는 경주타워. 첨성대와 천마총 금관 등이 새롭고 독창적인 시각을 담아 미디어 영상 아트로 재현됐습니다. 2019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를 통해 선보인 콘텐츠들이 입소문을 타며 전국에서 이를 배우기 위한 견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첨단적으로 해서 이런 천년의 빛의 이라든가 그건 IT 문화를 접목을 시켜서 그런 게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빛의 축제를 약간 접목해서 전시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콘텐츠는 있을 것 같더라고요. 역사 문화유산에 첨단 ICT 기술을 접목한 콘텐츠는 이번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의 대표 프로그램입니다.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처음 있는 유례가 없는 이런 콘텐츠들을 보러 이제 전국에서 많이 오시는 것 같고요. 이게 지역의 관광 산업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그걸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울창한 숲과 호수, 억새평원이 조화를 이루는 화랑숲에서는 고즈넉한 여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곳 화랑숲은 낮에는 맨발 전용 둘레길로 밤에는 숲길 곳곳에 빛을 밝힌 화려한 반전 매력을 선사합니다. 야간에는 LED 조명과 3D 홀로그램이 어우러져 지루할 틈 없는 체험형 코스로 운영됩니다. 지난 1998년 첫 행사 후 22년간 문화적 기반을 다져온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최첨단 기술을 도입하며 지역 관광의 경계를 넓히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포항시 연희읍 중명자연 생태공원에 국민 여가 캠핑장이 조성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되는데 일단 연말까지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윤경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생식물원과 생태학습장 등을 갖춘 포항 연일읍 중명자연생태공원입니다. 도심과 가깝고 외부와의 접근성도 좋아 휴양시설로 각광받는 곳입니다. 이 공원에 캠핑장이 조성돼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최근 여가문화 확산으로 캠핑이나 그런데 문화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포항에는 캠핑 시설이 없어서 이번에 이렇게 포항 국민여가 캠핑장을 통해서 이용객들을 위한 캠핑 사이트 30곳과 화장실, 샤워장, 음수대 등 웬만한 편의시설은 모두 갖췄습니다. 여기에 캠핑 사이트마다 전기시설과 소화기를 비치하고 재난경보 시스템과 방범용 CCTV도 설치했습니다. 현재 비약산 자연휴양림 외에는 지자체가 운영 중인 캠핑장이 없기 때문에 늘어나는 캠핑족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중명생태공원은요, 1년에 6천 명 정도의 인원이 찾아오시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고요. 아마 여기 캠핑장이 생겨서 더 많은 인원이 찾아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생태공원으로 오가는 교통 여건 개선이나 기존 공원 특성을 저해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돼야 합니다. 포항시는 올해 말까지 캠핑장을 시범 운영해 불편사항과 미비점을 보완하고 내년부터 성수기와 비성수기로 나눠 이용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비악산과 흥해 곡강천에 이어 천연의 생태 환경을 갖춘 연일 중명리에도 공공 캠핑 시설이 갖춰지는 등 포항의 여가 산업 기반이 한층 다져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윤경보입니다. (31일) 저녁 11시 30분쯤 독도 인근에서 환자를 이송하던 119 헬기가 추락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추락한 헬기는 중앙 119 구조본부 소속 EC-225 모델로 독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 중 손가락이 절단된 환자를 이송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헬기에는 환자 1명과 보호자 1명, 구조대원 2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륙 후 300m 지점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조당국은 항공기 8대, 함정 19척, 잠수사 80여 명을 투입해 현장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대구국제공항 이용객이 1일 기점으로 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보다 2달가량 빠른 기록입니다.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는 지난 9월부터 일본 노선 운항과 여객이 급감했지만 국내 저비용 항공사들이 신규 국제 노선 개발에 나서 이용객이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올해 연말까진 연간 이용객이 450만 명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의 뜨거운 이슈죠. 바로 신청사 위치 선정 문제인데요. 신청사 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가 각종 여론조사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근 일부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계획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려는 동향이 있다며 이는 사업 추진에 불안정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신청사 추진위는 오는 6일까지 후보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12월 중으로 시민, 시민단체, 전문가 252명으로 구성되는 시민참여단이 신청자 예정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경상북도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열고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주민주도형 주민예산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도민들을 대상으로 포항, 구미, 안동에서 예산학교를 열어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해 교육했으며 8월에 도민 설문조사, 도민 제안 사업을 접수했습니다. 각 분과별 주민 참여 예산 협의를 통해 선정한 사업들은 총 28건이며 주민 참여 예산 67억 원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일반 행정 안전 분야에 5억여 원, 교통 지역개발 분야에 2억여 원, 문화 관광 체육 분야에 9억여 원입니다. 청년 근로자 행복카드 사업 등에 2억여 원, 농수산 해양 환경 분야에 1억여 원을 의결했습니다.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31일 264 문화관과 호계서원 보검사원 등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문화복지위는 264 문화생활관을 둘러보며 시설 보강과 셔틀버스 운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11월 준공을 앞둔 호계서원 복원 사업은 유교문화 관련 프로그램 마련과 서원의 기능을 강조하도록 집행부에 당부했습니다.
이 밖에 치매 안심센터는 조기검진 예방 사업을 당부했으며 공공 실버주택과 노인 종합복지관에는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살펴봤습니다. 가톨릭 상지대는 교육부가 선정한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후진학 선도대학으로 직업교육 거점센터를 운영하는데요. 지난달 31일 상지대에서 경북 지역 직업교육 거점센터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이 센터에서는 지역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저소득층과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평생 직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직업 교육 정보와 함께 상담 서비스도 진행합니다. 또한 지역민들이 어떤 교육을 원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관계기관들과 산학관 거버넌스도 구축합니다. 가톨릭 상지대는 직업교육 거점센터를 통해 경북 북부권의 지역 일자리를 늘리고 소외 계층이 취업과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외 연수에서 가이드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철 전 예천군 의회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30일 대구지법 제4형사부 심리로 열린 박 전 군의원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제명 처분 취소를 다루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데 징역형이 선고되면 행정소송도 소용이 없다라며 벌금형으로 해달라고 선처를 탄원했습니다. 항소심에 대한 판결은 다음 달 29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방대한 정보를 어떻게 저장하고 관리하느냐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국가 기록이나 정보도 마찬가지겠죠. 국가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공유할 수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가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동구 도학동 8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서는 대구센터는 총 사업비 4천억 원 규모로 2021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완공 이후 대구센터엔 600여 명이 근무할 예정이며 4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이뤄질 것으로 대구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종일 황사의 영향으로 대기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주말부터는 다시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입니다. 2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은 8도, 한낮 최고 기온은 19도가 예상됩니다. 경북 대부분 지역이 한낮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포근한 주말이 예상됩니다. 다만 일교차는 10도 이상 벌어지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한 주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우리 지역을 비롯해 전국의 대기가 깨끗하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빨래지수 높아서 빨래하기 좋습니다. 운동하기에도 좋겠고요. 세차 효과도 길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남부 앞바다와 동해남부 먼바다는 0.5에서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제 막 11월의 문턱에 들어섰는데요. 가을이 정말 무르익고 있습니다. 알록달록 가을 풍경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는데요.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아름다운 단풍 모습 보시면서 잠시 가을 정취 만끽하시죠.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